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추천해 준 책인데, 예거의 끝없는 추구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뭐 이런 책을 최근에 읽어볼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좀 새롭게 읽었던 책이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요약하면서 저의 생각과 느낌들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 이 끝없는 추구의 저자인 예거, 덱스터 예거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 들었던 말은요, 이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명언이었습니다. 도전을 하는 것은 잠시 발판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도전하지 않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거는요, 도전, 끝없는 추구,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도전 정신을 일깨워주는, 우리 속에 잠자는 사자를 일깨워주는 그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덱스터 예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심장 발작이 일어났어요. 심장 발작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식습관을 보니까 아주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산다면 뭐하러 살 것인가,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병이 나면서 내 삶을 한번 바꿔보자, 패턴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예거가 46세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만약 자기가 직장을 다녔다면 당장 해고당했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이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데요. 이런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내 사업을 일구고 꿈을 추구하고 있다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처음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 한 달쯤 있다가 태어날 무렵이 됐는데요. 신경외과 의사 8명이 당신은 절대로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절대 못 끊는다고? 그건 의사들 당신 결정이지 나의 결정은 아니잖아. 태어나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기뻤던 거죠. 하지만 병원에서 말로 당할 만큼 당한 터라 아내에게 와서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 이제 이렇게 불구가 된 사람하고 살 필요가 있겠어?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 당신은 아주 젊고 매력적이야. 이런 짐을 떠안고 갈 필요는 없지. 이렇게 씁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예거가 일어났을 때 침대 옆에 이렇게 쓰인 카드를 발견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서로가 있다는 거지. 이 한마디가 또 덱스터 예거에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을 주게 됩니다. 지금 덱스터 예거는요, 수백만 장자이면서 기업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책 끝없는 추구에서 성공을 부르는, 이 부제가 성공을 부르는 30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 책의 헌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예.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 과정으로서 얻어지는 게 이 성공이라는 거죠. 진정한 보상 역시 또 과정에 있다. 11페이지의 책에 보면 아내와 함께 오토바이를 멋지게 타고 쫙 이렇게 멋을 내는 그런 사진이 함께 실려 있어요. 끝없는 추구의 머릿말에 보면요,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네요. 목숨을 걸 만큼. 그런 중요한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살 자격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매진하기까지는 진정한 자유인이 아닌 거죠.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고 그냥 안주하며 사는 삶은 자유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아침마다 이 가젤이 눈을 뜹니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려야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사자 입장에서도 매일 아침 사자가 눈을 떠서 가장 느린 가젤보다는 빨리 달려야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프리카의 이 초원처럼 태양이 떠오르면 무조건 달려야 하는 세상인데요.
세상은 꿈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30가지를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이 되는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가지 중에 우리를 통제하는 1요소를 제일 처음에 두었는데요. 헬렌 켈러의 말이 나와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것이 슬픈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은 최선을 바라지 않고 단지 차선에 머물기를 원하고요. 그저 최악만 피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이 보물 지도에 X자 표시를 해서 그 보물을 찾아가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인데요. 이 비전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자기 이상으로의 더 큰 것을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그 상황에 비전을 맞추지 말고 당신의 비전에 자기의 삶을 맞춰 나가라. 이런 도전적인 문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감한 비전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도 과감한 비전이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을 바다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선원이 되게 만들고자 한다면요. 광활한 바다의 모습을 보여주라 이런 말이 있죠. 그걸 생각나게 하는 문구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자유 이보다 더 좋은 수 없다라는 건데 이 사람은 대학을 나오지 않습니다. 최고 명문대 1년 학비도 안 되는 돈이면 여러 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역시 한때는 직장 생활을 하였다. 직장이 하루 뻔하지 않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활의 반복. 주말이 되면 곤죽이 되어서 몸을 추스르기도 쉽지 않고 간신히 휴가라도 얻어야 여행 한번 갈 수 있고 이게 멋진 인생인가 아니면 그냥 판에 박힌 삶인가. 이런 판에 박힌 삶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꿈꾸라는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남의 인생, 남의 성공, 남의 계획에 따라서 살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크든 작든 자기만의 일을 뭔가 시도해 볼 것을 예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자영업에 대해서. 요즘 사실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시절에 참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 자영업이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 시스템의 핵심은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한계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거는 말하는데요,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것은 일시적인 상태이지만, 가난은 정신 상태의 문제다. 상당히 반박하고 싶은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의 책임과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소리로 들리거든요. 사회 구조가 불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성자 독식으로 가져가는 구조인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 발부둥 쳐도 쉽게 이렇게 성공의 사다리에 오를 수 있는가. 제가 한 강연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좀 물어봤어요. 열심히 일하면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한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서 혹은 코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의 어떤 창출을 이루는데 일반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또 돈을 번다고 해서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던졌던 적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예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자신의 정신 상태를 좀 개조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을 가지라는 거죠. 네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꽤 좋습니다. 우리 하는 말로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다 이 말이죠.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거고요. 세상은 계속 앞을 향해 전진해 가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그 조개 속에 숨겨진 진주처럼 있는 것이죠. 언제 껍질을 깨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줄 생각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 결정을 해줄 것이다 라는 거죠. 승리에 반드시 걸림돌이 있고 이 걸림돌을 넘어 성자가 되느냐는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는 결정에 너무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자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다섯 번째는 과거는 과거일 뿐.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이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현재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현재요 미래인데 지나간 일은 바꿀 수가 없고요. 오늘 무슨 일을 하느냐로 내일이 바꿔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Don't look at where you have been. Start looking at where you can be. 과거에 있던 곳을 바라보지 말고 당신이 있을 수 있는 곳을 바라보기 시작해라. 여섯 번째는 꿈을 실현하려면 먼저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호랑이 나라에서 토끼를 잡으려면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를 경계해야 되겠지만 호랑이를 잡으려고 한다면 토끼는 무시돼도 되는 거죠. 토끼처럼 사소한 목표에 눈 팔지 말고 큰 꿈을 품어봐라. 인생의 비극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달성할 목표가 없는 것에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패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성자가 된다. 경쟁자 때문에 깨지는 사람들이 있고 경쟁자 때문에 기록을 깨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부족함을 느껴야만 바꿀 것을 바꾸고 고칠 것을 고치는데요.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는 세상의 평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터무니없이 뭐 그런 꿈을 가지고 함부로 덤비라는, 무모하게 덤비라는 말은 아니고요.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어놓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또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어쨌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지금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거가 여덟 번째는 성공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건데 Read, follow or get out of the way. 이끌든지 따라오든지 비껴나든지 해라. 그래서 성자는 항상 해답 쪽에 있고 패자는 문제 속에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한때 가난했고 그 가난이 싫었던 사람들이고요. 예, 노력한 또 사람들이죠. 누군가 타인이 그냥 자신을 꺼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 빈수레가 요란하다. 사람의 됨됨이는 반대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그때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느냐 하는 것인데요. 성공을 하려면 먼저 앞길에 덫을 놓는 친구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이런 속담이 있네요. 개와 함께 눕는 사람은 벼룩을 안고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자리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기보다는 차라리 적으로 삼으라. 뭐 이런 말이 있네요. 기억하라. 등 뒤에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보다 두 걸음 앞서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콜럼부스의 달걀 알잖아요. 달걀을 세울 수 있는지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콜럼부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달걀을 깨가지고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지. 근데 콜럼부스가 달걀을 깨서 세우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거죠. 등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 없고 자신이 그냥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열 번째,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산 경험에 집중하라.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배운 뒤에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도 책으로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딪히는 경험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책으로 했던 것을 실천해 보고 그것을 성과를 한번 맛보는 것 좋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서성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30가지 중에서 30가지 중에서 10가지만 1차로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 혹은 비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책을 읽어보면서 비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은 난상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그렇지라고 성공한 사람이니까 글을 적었겠지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가 예거가 많은 이야기가 터무니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사람이 46세 뇌졸중을 앓았고 거의 뭐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겠다는 그 선고까지 받았고 하지만 그 자신의 장애를 극복해 가면서 긍정의 힘을 회복 탄력성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났는지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자기를 부단히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사고의 뼈대나 그가 인생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했던 말들은 한 번쯤 귀 기울여 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부에서는요 1에서 10가지 이 성공의 습관, 끝없는 추구,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